지금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수정리 159회 우리 잘하다 남아미술연구소 최민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쭙겠습니다만 아들들만 교육하고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아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수용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는 뭐 수용하시는 분들만 와서 교육을 여러분들 어려움은 좀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한 아이가 뭔가를 배워요. 그러면은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되게 보고 싶어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내가 원장이지만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아이의 교육을 이렇게 철학하고 연구를 하면서도 저녁 시도 워낙 막 돌더니 애들이 전부 다 앉아갖고 막 뭔가를 모니까 집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아니죠. 그게 가려면은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찾으려면은 그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복도에다가 나가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재료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갈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그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열망이 생기기 전까지의 그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을 좀 무시하고 아이들이나 우리들을 볼 때 그냥 사장님이 왔을 때는 일하는 시간이 정말 직원들이 타자들이 왔을 때 그냥 들으면서 막 일하고 막 돈이 벌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직원들이 책 보는 시간 돈 버는 시간이거든. 그것도 책 봐야 돼. 나가서 뭔가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좀 짧은 시간과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얘가 작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얘는 1시간 반 동안 뭔가를 그냥 막 멋있게 이렇게 엄마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고민해서 막 30분 고민하고 만들어서 만든다. 이거 아니야. 막 북한도 좀 부셔먹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게 되게 결과가 작았어. 근데 그걸로 1시간 반이 효과가 안 되는데 너는 1시간 반 동안 하는 게 그렇죠. 1시간 반 동안 이거 했어? 조금만 더 섞어 만들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교육자도 무너지게 되고 아이도 무너지게 돼요. 그런 이 말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이 교육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품에 대해서 자꾸 조마조마 아이랑 소통이 사라지고 작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말하는 어떤 말이 가장 가슴 아파요. 집에 교실에 와서 오늘 너 하고 싶은 거 오늘 뭐해? 대화하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동기를 끊으려고 할 때 아이가 이런 얘기가 있다. 오늘은 엄마가 그리기로 뭐예요? 이런 흡사한 것이 교육이 이게 아닌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교육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또 안타까운 게 또 외쳐요. 애가 진짜 작품만 크게 만들어 오면 이거 애가 한 거 아니죠? 하루 또 엄마가 또 아쉬워요. 또 아쉬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에게 맞는 정치가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를 풍미하는 교육이 우리 한국 사실 우리는 공교육이 잘됐습니까? 공교육이 잘됐습니까? 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공교육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우리 시민의 시기 어머님들이 교육을 받아본 그게 본질이 제대로 잘 되고 진짜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 어머님들을 만족시키는 교육기관이 계속 탄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이 아빠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맞아. 네, 저희 아치사를 오셔도 사랑 많이 받은 엄마는요. 오늘 뭐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는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여성분들은요. 야 이렇게 비싸. 이마트가 얼마인데. 항상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들의 잘못이 아닌가. 결국 화살이 또 걸리더라고요. 남자들이 부인한테 사랑 많이 주면 아이한테 뭐 스트레스 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남편들이
사랑한다 표현도 안 하고 나 때문에 힘들지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거 표현 많이 해주면요 부인들이 큰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생활교육부가 주의가 산만하다 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저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주의가 산만하다고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옛날에 다니는 애들 만나면 야 영서가 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도시사는 어디에 잣대를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 아니 저는 주의가 산만하다는 게 이제 칭찬으로 바뀌게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유태인의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맞으며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니? 그러면 별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번 집에 가서 이 방송을 듣는 또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방송인분들은 너를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죄송한데 좀 더 나오셨냐? 얼굴이 편하게 어둠 속에 앉아 계시고 사실 얼굴이 까매있어서 아니요. 제자들이 없어서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빛을 제가 그러게요. 빛을 봤는데도 별 차이가 없네요. 얼굴이 그냥 까맣군요. 잘못 태웠어요. 저는 선거하다라는 그 성경에 선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 이영석 대표님의 말에 너무 공감되는 게 저 역시 사실 선거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끔 저를 되게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와, 너 너무 산만하다.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좀 약간 문제 있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은 제 마음속에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닌데? 나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제가 되게 좀 빛나는 것 같고 근데 이 시대에 되게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예전에는 산만하면 그냥 산만한 거였어요. 네. 지금은 ADHD라고 불러요. 맞아. ADHD, 과잉행동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서도 ADHD가 있다라고 판명을 받은 아이들이 꽤 있는데 정말 이렇게 위험할 수 있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 ADHD가 진짜 있었던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걔네들은 그냥 좋아하는 학교에 뚜렷한 거예요. 얘가 사슴벌레 엄청 빠져갖고 사슴벌레 엄청 좋아하는데 자꾸 선생님 와서 사과 그려봐, 사과 시행평가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고 싶지 않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수가 대충 그린단 말이에요. 나도 그렸어요 하고 선생님 다 그렸는데요? 이게 다 한 거야? 스케치면서? 다 했는데요? 되게 산만하네? 이렇게 사람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를 평가할 때.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동감되는 게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은요 여러분 책걸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 가면 그냥 선생님도 바닥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핑 둘러있거나 그리고 그렇게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애를 한두 달도 안 돼서 졸업하자마자 다음날 유치원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책걸상을 주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걔딸애는 한 2년 동안 유치원에서 돌아다녔던 애가 그 자리에 앉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혹시 아이가 그 ADHD 그거 아니냐 검사를 받아라 그게 왔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면 엄마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누구예요. 집안이 누굴바다가 돼요. ADHD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 하세요. 장애. 맞아. 그 질환이잖아. 질환 이거처럼 얘기하는 거. 왜 장애? 아니 뭐 사람이 우리가 병명을 만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게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치료하려고 만든 거고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들이 인정을 받은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려고 만든 이 항목이 이 병명이 9명 치료했어도 한 명 그 병명으로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라면은 저는 심각하게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 ADHD가 현대의학이 만든 질병이잖아요. 요즘에 최근 5년 안에 제일 많이 생긴 병은 소아 청소년학과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이 사실은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뭐랄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부모들이 똑똑해지면 학교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체육 시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운동장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를 만들 때 이래야 되는데 요즘 어때요? 비 오니까 못 나가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면역력이 약해지고 조그만 질병에도 정말 죽을 것처럼. 사실은 저번에도 TV에 나왔지만 전 세계에서 감기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해서 약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선진국화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하는 초등학교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교육을 받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완성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사고나 인성이나 태도들이 평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연봉을 제일 많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많은 교육을 받게 하고 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면 아이들한테 많이 그렇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현실이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연봉 더 드리는 거 이게 대체 대한민국 미래에 돈을 수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ADHD 그 회의 중에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사실 그 ADHD 과거에 있던 위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은 5살 때 양복기에 들어가서 기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순수한 호기심에 자기네 집 헛간에 불을 질러서 헛간을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친구가 물에 빠져갖고 익사하기 직전인데 사람이 숨이 안 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차학교에 적응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우리 둘째 아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토머스 에디슨. 토머스 에디슨이 만약에 현대사회에 태어난다면 적어도 6가지 이상의 질병이 정신병이 아니라고 그 정도의 인물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위인전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그럼요. 가장 유명한 사람 배우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 배우잖아요. 근데 그 에디슨이 탄생할 때 누가 있었어요? 이영숙 대표님의 어머님 같이.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못 다니게 싸고 나왔는데 이놈의 신기하다. 지금 학교 못 다니면 인생 같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학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에디슨을 선생님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에디슨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서 지하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실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이다. 애들은 진짜 정말 많은 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소한 거에 울고 사소한 거에 웃고 사소한 거에 너무나 기억을 잘하고 정말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인데 걔네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줘야 된다고 하면은 믿어주는 어른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2명이 되는 거 좋은 거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 교육 받으러 가보면 거기서 꼭 하는 핵심이라는 거면 아이와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성이 보장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내 얘기 다 할 수 있는 안전성. 내가 이래도 엄마는 나 혼내지 않을 거야. 엄마 내 얘기 다 들어줄 거야.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쩌면 들어주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다. 야, 너가 잘못했네. 그 사람을 네가 따졌어야지. 네가 왜 바보처럼 그러고 있어. 이러니까 때 아이들이 얘기하면 엄마가 나도 혼낼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랑 대화 부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안전성. 얘기를 부모가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 잘했어. 그렇게 행동 참 잘했구나. 근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만 해야지 우리는 어쩌면 훈육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 말해봐. 빨리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우리 애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맞아요. 너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 또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세요? 저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 오늘 딸 보시고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딸이 나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다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지금 우리 어머님 지금 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통 엄마입니다. 네, 그렇게 또 다르실 때도 있고 모르실 때도 제가 안전성을 유지하는 거 말해드릴게요. 앞으로 동네 아줌마들 어울리지 마세요. 동네 아줌마들 어울리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지금 너무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잖아요. 공부하는 모임에 가면 다 공부하는 사람만 있는데 맨날 남 뒷 담화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선생님이 어쩌고 학교가 어쩌고 교장 선생님이 어쩌고 니네 남편이 어떠고. 사실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또 우리 아빠는 딸이 아빠한테 안전성을 보장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따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따님, 네. 두 분 중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니, 부모님은 안전한 쪽이 많아요? 아니면 좀,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안전한 쪽.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근데 사람 받진 않았어요. 아니, 별거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지해주고 응원자의 역할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몇 학년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와, 고인이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어린이집 안전성이 있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집 고인은 지금 주말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친구랑 화장품 사러 다녀요. 거기 주제가 가 있죠. 학생이 간다 그러고 거기 가 있죠. 아, 요즘에는 뭐 독서실 강사이나 대놓고 얘기하던데. 대단하다. 우리 가족에게 박수 한번 좀 주세요. 그럼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뭐 우리 에디슨 엄마도 있고 우리 이현석 대표 엄마도 훌륭하시지만 네네. 직접 내가 딱 봤을 때 와! 그러니까 아이 중에도 아까 얘기해주셨지만 이런 엄마가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엄마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엄마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엄마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엄마들이 그 길로 가게끔 만들면 또 하나의 또 이상한 기준이 생기는 그렇죠. 기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돌려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좀 이런 엄마는 좀 멋있었다. 그런 생각이 이런 엄마 멋있어요. 아, 예. 이게 꼴통축이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애들 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애들 욕 되게 불편하잖아요. 욕이가. 네. 욕을 솔직히 제가 한 번은 아들 연구소 해갖고 쇼를 한번 아들과 엄마 훌륭하게 자란 엄마와 아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한번 이렇게 토크쇼라는 게 있어요. 아들 토크쇼 해갖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행 작가로 성공하신 분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막 집에서 아들한테 훌륭하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욕도 안 하고 고등학교 됐을 안 하고 근데 우리 친구는 사실 엄마 난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야. 엄마 사실 난 욕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그걸 그냥 모를 뿐이지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내가 끼고 그냥 아예 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게 만들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엄마들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세는 어떤 성령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가 분명히 언젠가 엄마 뒤에서 이런 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겪었을 때 이제 엄마들 자세가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A씨만 나와도 A만 나와도 몸을 막 흔들면서 또 몸을 앞에서 막 이러면서 애를 엄마 앞에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앞에서 욕은 안 하는데 애가 그렇다고 욕을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중자가 생기죠. 밖에 나가서 뭐 신랄하게 한다는 거죠. 욕에 대한 게 전혀 그렇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어머님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 그 어머니는 좀 되게 턱 푸신 어머니셨어요. 좀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아이한테 욕이 되게 약하다라고 알려준대요.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요. 욕을 먼저 그거를 애 앞에서
모새끼야. 이렇게. 야, 봐봐. 너 봐봐. 모새끼야. 이렇게 하고, 자, 이거랑, 그리고, 하지 마. 뭐가 더 강해 보이니?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그랬는데, 아이가 막 깔깔깔 엄마가 욕을 하고, 처음, 깔깔깔 웃으면서 엄마, 진짜 욕해 보이니까 되게 좀 얍삽해 보이고 비겁해 보인다. 이게 너무 심해. 하지 마. 이게 너무 심해. 이게 더 무게있네. 나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애를 보면서 부분 수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예쁘고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수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정말 보기 싫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생각보다 못됐고 생각보다 누구 괴롭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일 때 애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엄마가 수용하지 않고 그냥 눌러도 하지 마. 내가 앞에서 하시는 거 보여줘. 나는 그래도 왜 좋은 면만 보고 싶어? 라고 눌렀던 것을 많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중자가 생기고 엄마가 몰랐던 아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이의 모든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거를 바로 잡아주지 바로 봐주지 못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때도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합니다. 하루에 몇십 번씩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너무 분노합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봤을 때 충격을 받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너 다른 건 다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지 넌 진짜 다리 몸이 부러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그걸 듣고 거짓말을 안 하게 잘할까요? 엄마 앞에서만 안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은 거짓말 안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거짓말을 더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지나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의 거짓말을 대하는 자세는 애가 엄마 앞에서 시인하고 털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안정성.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 행동을 했어. 아빠를 봤는데 내가 미안하고 뉘우치고 싶어. 그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베이스 캠프가 되어줘야지 내가 이거 얘기하면 정죄하는 재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 그 애 앞에서 욕을 시원하게 보여주신 어머니는 우리가 사실 부모로서 그런 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되게 망설이게 됐어요. 저도 그러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애가 눈 때리고 오면 저도 애를 때려요. 맞으니까 기분이 어때? 남 때리면 안 돼. 알았지? 한 번도 안 괜찮죠? 그때 식사장에서 한 번도 안 때리셨다. 저는 아직 저희 아들 8살인데 한 번도 반말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는. 항상 존댓말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같아요. 부모 사이에 저희 와이프랑 저랑 6, 7살 차이였는데 한 번도 제가 반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존댓말이 편견제라고 쓰고 친구들하고 또 반말하고 가끔 이제 집에 와서 어쩔 때 자기가 머리 쓸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명해 주죠. 그건 친구들끼리 쓰면 어려고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성민이? 그럼 이제 아이가 또 존댓말하고. 그러니까 때린다 안 때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때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때리진 않았지만 항상 저희 아들의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고집을 피울 때, 두 번째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세 번째가 이제 거짓말을 했을 때.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세 번째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겁이 나.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게 알으면 할 수 있는데 왜 그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될지. 자, 그 답은 잠시 후 3부에 여러분 살짝 예고편으로 드렸습니다만 그런 무대가 드렸습니다만 3부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